윤석열에 대한 이제 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를 통해서 윤석열의 최종 판결을 우리가 이제 미리 읽어내야 한다는 것은 뭐 저희들처럼 평론가들은 또 해봐야 될 것 같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날짜에 대한 것도 참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뭐 이번 주에는 없다라고 하지만 날짜를 전망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와 그 이전이냐 이후냐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대학 입학 시험으로 치면 예. 저도 이제 문과 국문과 출신인데 예를 들면 국어 중요하죠. 국문과니까. 영어 중요하죠. 근데 뭐 수학 일부 들어가면 비중이 확 낮죠. 근데 예를 들면 뭐 거기서 과학, 물리, 생물 요즘은 비중이 아예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예. 점수가. 한덕수에 대한 탄핵 재판은 물리, 생물 같은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재판에 대한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처럼 갖다 붙여놓은 것이지.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그게 꼭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진작에 했겠죠. 근데 그냥 그거를 어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붙여서 할 것인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 판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고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그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자기들의 일정에 따라서 그냥 진행이 됐던 것이고 저는 사실은 한덕수가 A가 되든 B가 되든 크게 신경 쓰진 않으나 하지만 거기서 어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럼 윤석열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고 전 거꾸로 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에 대한 결정은. 네. 윤석열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왜냐면 두 개가 어긋나면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한덕수에 대해서도 내가 탄핵을 파면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렸다. 왜냐하면 같은 수능 시험 안에 범위는 있거든요. 이게. 근데 하지만 한덕수에 대한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국영수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고 그 반대. 윤석열에 대한 그 결정을 먼저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덕수에 대한 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5대3이지 6대2 저희 알 길이 없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자가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 껴 있는 것이지 네. 그게 뭐 날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헌재 재판 입장에서 뭐, 뭐 같은 시간에 해버리든지. 지금 이제 소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 저한테 어떤 분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 한덕수가 기각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자리 복귀란 말이에요. 기각되는 순간 땅땅땅 하면서 그러니까 하자마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우리가 법꾸라지들이 법기술을 쓰는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시간 끌기로 또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우려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8대0 인용이 확실하다 싶으면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이제 기피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회피가 아닌 기피죠. 본인이 이제 자원해서 내가 이거 안 들어간다 할 수도 있고 막바로 헌재에서 그냥 결정 내린다라고 저 날짜를 잡아 놓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새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한 번이라도 독해를 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여부와 탄핵을 연결짓지 말자. 그럼 따로 떼놓고 보면 그 항소심의 결과가 대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제로 대선 출마를 못하는 것입니까? 무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닌데 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게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뭐 부정선거론을 주장한다. 권영세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정선거론 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부정선거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유일하게 옛날부터 믿어왔던 분은 황교안 전 총리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왜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법원 폭동을 감싸느냐? 그 정치적인 목적인 거지 실제로 그걸 네. 믿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어떤 도구 삼아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이 대선은 뒤로 최대한 밀어야 된다. 네. 왜? 이재명만 제끼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 집권을 했을 때 우리한테 정치적 보복이나 염려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 게 있는데 검찰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 문재인은 못했지만 이재명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왜냐하면 이재명 본인이 검찰에 대해서
그 많은 수사를 받은 당사자 아닙니까? 저도 뭐 특수수사 한 건 받았고 뭐 경찰 조사 정도 받았지만 제가 보니까 검찰이 이렇게 두면 안 돼.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검찰 수사 받아보시면 압니다, 그거를. 1000% 동의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만 듣고 있었던 이유는 1000% 동의합니다. 근데- 검찰은 아예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 해체해야 그러니까 딱 걱정하는 사람들끼리는 예? 적은 나의 친구라고. 예.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국민의힘과 검찰은 5월 동주처럼 같은 배를 탄 거죠, 지금. 탄 건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되더라도 그건 괜찮아. 근데 이재명이 되면 우리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어. 네. 왜? 박근혜 탄핵 때 큰 트라우마를 입어서 재건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 때문에 탄핵돼서 뭐 정당에선 심판이네 뭔데 그렇게 갈 텐데 그렇게 되면 한 10년간 힘들어요. 예, 근데 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돼서 어떤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네. 그래서 이분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는 척을 하고 하는 거죠. 윤석열이 부정선거에서 선관위에 보냈지만 그거 정말 윤석열이 100%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의심은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선관위에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은 범죄자 소굴인 민주당 의원들을 배지를 떼야 되는데 이 정당을 해산시켜야 되는데 그 논거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딱 그렇잖아요. 헌법상으로는 어떻게 정당 해산을 못 하는데 내가 일단 잡은 다음에 야 얘네는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애들이야 가짜야 무효야 이 선거는 이 논리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본인이 그걸 내세웠겠죠. 정말로 윤석열이 100%전 부정선거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정선거란 도구를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해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마침 정말 진심인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 그거를 저도 처음에 좀 내란 초반에는 부정선거에 심취했구나. 구구 유튜버한테 세뇌당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없지 않는데 예. 그게 100%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네.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니까 지금도. 네. 그 봉지욱 기자님이 아주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방송을 했지만 저랑 이제 봉지욱 기자님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 문서를 예, 같이 예, 이제 예. 터뜨렸지만 2022년 3월 2일자 윤석열의 페이스북을 빨리 지금 시청하신 분들 찾아보세요. 예. 저도 사전 투표 하겠습니다. 예, 예. 딱 해서 부정선거를 진짜 믿었으면 본인이 사전 투표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구고요. 좀 전에 질문이 아니 이제 그때 회의록에도 보면 사전 투표를 독려해야 된다고 막 독려해야 된다고 템플에 나와 있어요. 회의하고 아니, 선거 맞습니다. 공보문에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나와 네, 있었죠.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좀 전에 이제 질문이 지금 이 윤석열의 탄핵 파면 국면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또 대선 출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이제 기승전 이재명 지금 사거리 곳곳에 3월 26일이라고 빨간 프랭카드를 예, 예, 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까지 기초 철학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는 거죠. 두 가지 제가 희망적인 것 너무 이제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보수 유튜버들의 저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들이 강력히 비판하는 게 뭐냐면 조선일보 단독 해가지고 헌재 연구원이라는 게 역삼동에 있습니다. 네. 그건 저쪽에 안국동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삼동에 헌법재판 일종의 연구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연구원이 논문을 발표를 했죠.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논문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한 건지 모르지만 어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저거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저 논문이 의미가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허위사실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웬만하면 얻어 걸린다. 그래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예. 이재명 대표님께 아주 적시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두 번째는 그 법원에서 재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소장 변경을 얘기를 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적인 건 아니지만 자, 초 단위까지 막 지금 우리가 언급할 정도로 시간을 갖고 지금 해서 절차적 요건으로 돌려보내서 석방이 됐죠. 자, 공소장 기각 잘 생각해 보세요. 절차적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원리 원칙대로 가고 지금 그 윤석열 석방한 거랑 견주어서 동렬해서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절차적 요건 하자 등등으로 물론 뭐 각하다 무조건 석방이다 이런 개념하고 동렬은 아니지만 유사한 법논리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들 하실 필요 없다. 자, 그 절망할 필요 없다. 이제 이 말씀도 존중하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